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나라, 아이 울음소리가 희귀해진 도시.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인구가 줄어드니 집을 사려는 사람도 줄어야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집값은 떨어져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합니다. 대한민국 서울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은 2년 연속 반등했지만 여전히 0.79명 안팎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4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아이는 사라지는데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을까요? 이 기괴한 현상은 단순한 부동산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미래가 걸린 절박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진짜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2025년 대한민국은 기이한 역설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통계청은 2025년부터 우리나라 총인구가 본격적인 감소세에 접어들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시대에 진입한 것입니다. 출생아 수는 조금 반등했지만 여전히 세계 최저 수준을 맴돌고 있죠.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경제학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 즉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모든 것의 가치가 재편든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주택시장은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야 합니다. 집을 필요로 하는 사람 자체가 줄어드니까요. 하지만 2025년 10월 서울의 인구는 931만 명으로 전월 대비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요지부동입니다. 아니, 오히려 더 오르고 있습니다. 2025년 7월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14억 원을 넘어섰고 일부 소형 아파트는 평당 1억 원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마치 시소의 한쪽이 계속 가벼워지는데 반대쪽은 오히려 더 높이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사라지는데 그들이 살던 공간의 가치는 왜 더 비싸지는 것일까요? 많은 전문가들은 이 기이한 현상의 원인으로 여러 가지를 지목합니다. 1, 2인 가구의 증가, 저금리 기조, 풍부한 유동성, 그리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등 복합적인 요인이 얽혀 있다고 말이죠. 실제로 1인 가구의 증가는 전체 가구 수를 늘려 주택 수요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서울의 집값이 폭등하는 이유를 온전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단순히 인구가 줄어든다는 사실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어떤 인구가 어디로 이동하고 있느냐에 있습니다. 아이 울음소리가 사라지는 현상은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그 속도와 여파는 지역별로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방의 중소도시들은 말 그대로 소멸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떠나고 학교가 문을 닫고 상권이 무너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사는 동네에 더 이상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고 초등학교가 폐교되고 동네 마트가 문을 닫는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불안하지 않을까요? 바로 그 불안감이 사람들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동력입니다. 지방의 소멸 위기는 단순한 인구 감소를 넘어 그곳에 남은 사람들에게 극심한 공포와 위기감을 안겨줍니다. 일자리, 교육, 의료, 문화 등 삶의 필수적인 인프라가 모두 사라질지 모른다는 공포. 이 공포가 바로 대한민국 인구 지도를 완전히 뒤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에 살던 젊은이들, 특히 좋은 일자리와 더 나은 삶의 기회를 찾는 20에서 40대 핵심 경제활동 인구는 생존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필사적으로 탈출을 감행합니다. 그들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바로 모든 것이 집중된 단 하나의 도시, 서울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이 울음소리가 사라질수록 서울 집값이 오르는 역설의 첫 번째 단서입니다. 총 인구는 줄어들지만 정작 집을 사고 경제활동을 주도하는 핵심 인구는 서울이라는 좁은 섬으로 끝없이 밀려들고 있는 것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빨아들인 수요가 서울이라는 한정된 공간에 집중되면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지방의 붕괴가 역설적으로 서울의 과밀과 집값 폭등을 부채질하는 비극적인 딜레마가 2025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이 기이한 현상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뿌리는 수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대한민국의 압축 성장 신화와 그늘 속에 깊숙이 박혀 있습니다. 1960년대 전쟁의 폐허 위에서 한강의 기적을 꿈꾸던 시절을 상상해 보십시오. 당시 정부는 불균형 성장 전략, 즉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국가 경제를 일으키기로 결정합니다. 모든 자원과 역량을 가장 효율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곳, 바로 수도 서울에 집중 투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도로는 서울을 중심으로 뻗어나갔고 최고의 대학과 병원, 대기업 본사들이 서울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제학에서 말하는 집적 경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온갖 좋은 것들이 한 곳에 모이면서 시너지를 내고 그 자체가 또 다른 사람과 자본을 끌어들이는 강력한 자석이 되는 현상이지요. 1970년대와 80년대를 거치며 이 자석의 힘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해졌습니다. 성공하려면 서울로 가라는 말은 전 국민의 신조가 되었습니다. 지방의 젊은이들은 더 좋은 일자리와 교육의 기회를 찾아 무작정 상경했고 서울은 거대한 용광로처럼 전국의 인재와 자본을 빨아들였습니다. 이 시기 서울의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도시는 끝없이 팽창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지방은 나름의 활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지역마다 거점 국립대학이 있었고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산업들이 존재했습니다. 서울과 지방의 격차는 있었지만 지금처럼 소멸을 걱정할 정도는 아니었지요. 문제는 1990년대 말 IMF 외환 위기를 거치면서 시작됩니다. 경제 구조 조정의 칼바람 속에서 지방의 경쟁력 약한 기업들이 먼저 쓰러졌습니다. 반면 서울에 본사를 둔 대기업들은 구조 조정을 통해 몸집을 키우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며 더 많은 부와 인재를 독점하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대 들어 IT 혁명이 가속화되면서 이러한 쏠림 현상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로 상징되는 신흥 성장 산업 역시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서울과 수도권은 대한민국 경제의 블랙홀이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기회와 자원이 빨려 들어가는 벗어날 수 없는 중력장을 형성한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과정 속에서 부동산, 특히 서울의 아파트는 단순한 주거 공간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곧 성공의 증표이자 가장 확실한 자산 증식 수단이었습니다. 서울 아파트는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는 불패 신화가 만들어졌고 사람들은 빚을 내서라도 서울에 집을 사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이러한 욕망은 서울의 집값을 계속해서 밀어올리는 강력한 연료가 되었죠. 반면 지방의 부동산은 인구 유출과 산업 쇠퇴로 인해 점점 자산 가치를 잃어갔습니다. 지방에 집 사면 망한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사람들은 더욱더 서울 부동산에만 집착하게 되는 악순환이 시작된 것입니다. 결국 2025년 우리가 마주한 이 현실은 수십 년간 쌓아올린 서울공화국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의 필연적인 결과물입니다. 총인구가 감소하는 시대가 왔지만 이 시스템은 관성을 잃지 않고 여전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지방의 인프라가 붕괴될수록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더욱 필사적으로 서울이라는 노아의 방주에 오르려 합니다. 인구 감소라는 거대한 파도가 나라 전체를 덮치고 있지만 서울이라는 방주만큼은 안전할 것이라는 믿음, 아니 서울 밖은 위험하다는 공포가 사람들을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서울의 집값은 수요와 공급의 논리를 넘어 생존과 분한이라는 인간의 본능에 의해 움직이는 거대한 심리 게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인구 감소라는 거대한 흐름조차 서울의 집값을 꺾지 못하는 걸까요? 그 핵심에는 총인구의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인구가 줄면 주택 수요도 같이 줄어들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의 진정한 수요는 전체 인구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택을 구매할 능력이 있고 의사가 있는 특정 계층의 규모와 움직임에 따라 결정됩니다. 바로 20대 후반에서 40대까지의 경제활동 인구입니다.
이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독립하면서 새로운 주거 공간을 필요로 하는 핵심 수요층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바로 인구 구조 경제학, 즉 데모그래픽 이코노믹스의 핵심이 숨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총 인구는 줄어들고 있지만 이 핵심 수요층은 오히려 서울로 더욱더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방의 경제 기반이 무너지면서 양질의 일자리는 수도권, 특히 서울에 집중됩니다.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천대 기업의 75%가 몰려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육, 문화, 의료 인프라 역시 비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지방 청년들에게 서울행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가 된 것입니다. 지방 소멸이라는 공포는 이들의 탈출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서울로 밀려든 엄청난 수요는 한정된 공급과 부딪히며 폭발적인 가격 상승을 유발합니다. 서울은 이미 고밀도로 개발된 도시라 새로운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할 땅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유일한 대안이지만 이마저도 복잡한 규제와 님비 현상 때문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님비 현상이란 내 뒷마당에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지역에 필요한 시설인들은 알지만 자신이 사는 지역에 들어서는 것은 반대하는 이기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여기에 더해 한 번 오른 집값은 사람들의 기대 심리를 자극해 스스로 가격을 떠받치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이 가장 싸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영끌 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것이 바로 가구 수의 분화입니다. 전체 인구는 줄어도 1에서 2인 가구의 비율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늦게 하거나 아예 하지 않는 비혼 인구가 늘고 고령화로 인해 독거노인 가구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4인 가족이 살던 집에 1에서 2인 가구가 각각 독립해서 살게 되면 인구는 줄어도 필요한 집의 개수는 오히려 늘어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들은 교통이 편리하고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진 도심의 소형 주택을 선호하기 때문에 서울의 소형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5년 서울의 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0억 원을 넘어섰다는 사실은 이러한 현실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정적인 직장과 문화생활을 포기하고 지방에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비싼 집값을 감당하더라도 기회가 있는 서울로 향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지금의 현실을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 아이 울음소리가 사라지는 현상과 서울 집값 폭등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저출산과 인구 감소는 지방의 매력도를 떨어뜨려 핵심 인구를 서울로 밀어내고 서울로 집중된 수요는 한정된 공급과 맞물려 집값을 폭등시킵니다. 그리고 이렇게 폭등한 집값은 다시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이 되어 저출산을 심화시키는 끔찍한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2025년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입니다. 이러한 서울 중심의 기형적인 구조는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첫째, 청년 세대는 감당할 수 없는 주거비 부담에 짓눌려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주택 가격은 첫째 아이 출산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집값이 1% 오르면 출산율이 유의미하게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천정부지로 솟은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젊은이들에게 이곳에서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절망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셈입니다. 결국 서울의 낮은 출산율은 수도권 집중이 낳은 비극적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부동산 자산의 격차는 우리 사회의 계층을 나누는 새로운 신분제도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에 집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자산 격차는 더 이상 노동소득으로는 따라잡을 수 없는 수준으로 벌어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불평등을 넘어 사회적 위화감과 박탈감을 증폭시키고 세대 간
계층 간 갈등의 골을 깊게 만듭니다. 부모의 자산이 곧 자녀의 미래가 되는 현실 속에서 흑수저 청년들의 희망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보다 먼저 인구 감소와 저성장을 경험한 일본의 도쿄 역시 비슷한 길을 걸었습니다. 일본 전체 인구는 줄어들고 있지만 도쿄의 인구와 집값은 꾸준히 상승하는 도쿄 일극 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상황은 일본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서울과 수도권이 전체 인구와 경제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일본의 도쿄권을 아득히 뛰어넘는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국토 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살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듭니다. 2025년 현재 정부는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펴고 있지만 이는 오히려 지방의 인구를 더욱 빨아들여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 소멸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신도시 건설이 수도권 집값 안정에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 기대감과 규제 완화가 맞물리면 2025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국가 부채 비율이 비기축 통화국 평균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등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의 충격은 더 큰 위기로 번질 수 있습니다. 결국 아이 울음소리가 사라지는 현상과 서울 집값의 상승은 분리된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 일극체제라는 거대한 구조 속에서 서로를 악화시키는 비극의 쌍둥이인 셈입니다. 지방의 소멸을 방치한 채 서울의 집값만 잡으려는 정책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어디서부터 끊어야 할지 근본적인 질문에 답해야 할 시간에 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이 울음소리가 줄어들수록 오히려 서울 집값은 더 오르는 기이한 역사를 파헤쳐 보았습니다. 핵심은 간단했습니다. 집값은 총 인구가 아니라 일자리를 찾아 몰려드는 핵심 수요층이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지방의 소멸이 가속화될수록 생존을 갈망하는 젊은 인구는 모든 것이 집중된 서울로 밀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거대한 흐름이 한정된 서울의 주택 공급과 만나면서 집값은 우리의 상식을 비웃듯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서울 집값은 경제 논리를 넘어 서울 밖은 위험하다는 공포와 불안 심리가 만들어낸 결과물인 셈입니다. 2025년 이후 이 현상은 어떻게 될까요? 단기적으로 서울과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규제 완화와 공급 정책이 오히려 수도권 집중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인구 절벽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결국 서울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경제 활력이 떨어지면 아무리 견고해 보이는 서울의 성벽이라도 언젠가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거대한 전환의 초입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이제 부동산 문제를 단순히 사고 파는 문제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 국토의 균형 발전, 그리고 다음 세대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지방에 살아도 양질의 일자리를 얻고 좋은 교육을 받고 풍요로운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사회, 청년들이 굳이 서울로 가지 않아도 행복한 삶을 꿈꿀 수 있는 나라, 그것이 바로 이 비극적인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일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의 해답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우리 사회의 미래를 고민해보는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흥미롭고 깊이 있는 경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